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4월 5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이 좀 늦었으니까 오늘 상승했던 종목이랑 하락했던 종목들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이제 키워드는 쌍방울이었고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쌍방울 그룹에서 이 쌍용차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밤에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던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할 만한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쌍방울 그룹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이 쌍방울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표시해놨던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이거를 일봉을 크게 보면은 단기간에 만들어졌던 이제 그 저항 구간, 이런 저항 구간이 말을 다시 정정하면은 그동안 장기간 동안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에 이제 현재 주가가 위치를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이제 상승을 한 3연상 정도 하면서 단기간에 이제 100%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인 구간, 이 광림도 똑같고요. 관련주들이 고점인 구간에서는 비중을 이제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밑에서 산 사람들이야 뭐 그 평단가가 낮으니까 상관없지만, 이 위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쌍방울이나 광림은 그나마 대장주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6%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이런 다른 종목들은 보시면은 하락이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이 아닌 종목들을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대장이 5% 빠질 이런 뭐 2등주, 3등주 이런 종목들은 막 10%, 15% 빠지기도 하는 상황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장을 매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전에 이제 차트만 보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비비안도 약간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잘 모르고 매매를 했다라고 치면은 상한가를 갔네? 그러면은 이거 오늘 이렇게 떨어진다. 야, 이거 잘 떨어진 거네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재료를 분석하고 어떤 테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대장주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 그룹주 전체적으로 단기 고점이었다라고 테마를 분류를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노랑통닭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게 좋은 실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투자사인 큐캐피탈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제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네오셈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생산업체, 현재 인수위에서 반도체를 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특히나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이 반도체 업체 세액 공제를 현재 6%였던 거를 20%까지 상승시키면서 이 반도체 업체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생산업체인 네오셈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좀 관심 종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은 일단 에디스모터스가,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주가 자금 인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에디스모터스에서도 쌍용차를 포기 안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상승했던 게 금호 HT랑 UNI가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특징을 보니까 왜 상승을 했냐? 에디스모터스랑 쌍용차 인수를 위해서 에디스모터스에서 컨소시엄 참여 제안을 받았다라는, 모터스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았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 얼마의 금액인지는 좀 안 나와가지고 좀 시장을 좀 보고 차트가 더 상승을 하는지 본 뒤에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뭐 에디스모터스랑 엮이고 하면은 여기서 써놨지만 작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일단 나중에 이제 좋은 모습이 나왔을 때 눌리더라도 이제 매매를 할지 말지는 좀 재료 파악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UNI 같은 경우 이제 에디스모터스가 UNI를 통해서 1천억 원의 자금 조달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에디스모터스랑 엮여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좀 이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예전부터 에디슨 EV랑 엮여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을 급하게 했다가 이제 빠지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큐캐피탈 노랑통닭 호실적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 큐캐피탈은 차트가 참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1차 상승 구간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투자를 업으로 하는 그런 회사로 보여지고, 이런 장기간에 걸친 고점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돌파를 해줬고요. 거래대금도 오늘 2,300억이나 터졌기 때문에 꽤나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일단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잘 넣어가지고 좀 봐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큐캐피탈이 왜 상승을 했냐? 20년도 9월에 인수한 노랑푸드가 급성장하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노랑통닭 아시죠?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노랑통닭도 꽤나 맛있더라고요. 이 노랑푸드 지분을 100%를
이거 700억 원에 인수를 했었고 매년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랑통닭이 잘 될수록 이 Q캐피탈의 이익이 증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실적이 좀 뒷받침된다,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떨어지게 되죠. 이 떨어질 때쯤에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제 펄프 가격 상승에 제지 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펄프 가격이 올 1월과 비교를 해서 19.8%나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고요. 관련주는 이제 무림 SP가 이제 그나마 좀 19%까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신풍제지, 무림페이퍼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제지 관련주 아직 움직임이 깔끔하진 않아서 지금 당장에 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잠깐 영웅문이 튕겨가지고 그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한 이유가 LG전자와의 협업 소식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LG전자 신제품이 이제 한국전자금융의 솔루션이 사용이 됐다, 신제품에 소식으로 이어졌고, LG 키오스크라는 거를 이달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스 재료만 봤을 때는 꽤나 괜찮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그 산업 자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오늘 그 거래대금이 좀 크게 들어와 준 모습이어서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드래곤플라이가 이제 P2E 게임인 럭키포커 오픈 베타 소식이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선을 그었던 게 이런 윗꼬리 달리는 구간을 제가 일부러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그은 건데, 단기 고점이긴 합니다. 바닥권에 대비해서 단기 고점에 올라온 상태이긴 하고요. 저런 이 B2E 게임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 상한가보다 그 상한가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 종목은 제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가지고 저는 한번 눌림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마크를 지정해놓고,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왜 상승을 했냐, 국제약품에서 생산 중인 항생제 주사가 중국 의약품 국가집중 구매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할 경우 연 2천억에서 2,600억 원 규모의 그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뭐 항생제 필요하긴 하죠. 그다음에 그 중국 시장을 진출했다라는 이슈는 꽤 크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계속 관찰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 변이 바이러스 중에 XE라는 이제 돌연 변이가 또 출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변이가. 그래가지고 일단 진 시스템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진 시스템이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진단키트로요. 그다음에 이제 네오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일단 고점이 이제 4,800원인데 오늘 거의 이 고점 구간에 진입을 좀 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움직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보이는 구간에다가 선을 그냥 좀 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좀 보기가 편해가지고 미리 그어 놓으면은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좀 2차 전지 관련돼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급도 꽤나 괜찮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지엔코도 있는데 얘가 뭐 때문에 상승을 했는지는 좀 이게 이슈가 없어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분 그때 이제 통장 총리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상승을 했고요. 또 Q캐피탈이랑 좀 엮여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세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니까 일단 그냥 이렇게 관심 종목에다가만 잠깐 넣어 놓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시장에서 이런 모습은 참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계속 점상한가 이런 식으로 가긴 가는데 너무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그리고 이런 고점 구간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7천억이나 터졌습니다. 이 7천억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부터 샀던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 샀던 사람들의 물량이 올라가면서 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매수나 매도에 대한 거래대금 자체가 얼마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이런 윗꼬리를 만들면서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계속 주가를 좀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 3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아침 시가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한번 털고요. 15% 털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가지고 거의 뭐 30% 이상 하루 만에 올린 다음에 이제 장 후반 들어서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이제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쌍방울 그룹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물론 이 관련된 종목들을 잡지 못했다고 하면은 손가락을 빨고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제대로 된 매매를 하지 못할 바에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그냥 지금 굳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지 않아도 제가 매일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놓죠. 이 정리를 해놓는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대한전선도 사실 그렇게 조정만 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고요. 다 지금 그냥 시장에서 지금 한 며칠 동안 쌍방울 그룹주로 좀 수급이 몰렸는데 저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또 유심히, 그러니까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뭐 Q캐피탈을 좀 좋게 보고 있고 드래곤플라이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 잠깐 보면 유나이티드 제약이 하한가를 갔더라고요.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서 좀 하한가를 간 모습이고, 그다음에 쌍방울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